안녕하세요. 91세 현역 한의사 김정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3시에 벌떡 일어나셨나요? 그리고 한번 깨면 도통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결국 하루 종일 피곤에 시달리셨죠.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수백만 명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이 시간에 깨는 것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가 70년간 한의학을 연구하고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놀랍게도 새벽에 자꾸 깨는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가 처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73세 박순자 할머니께서 진료실에 오신 사건 때문이었죠. 선생님, 매일 새벽 3시 30분이면 어김없이 깨요. 한번 깨면 잠이 안 와서 아침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온종일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박순자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즉시 할머니의 손목을 짚어 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는 것을. 할머니, 최근에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가슴이 답답하신 적은 없으세요? 아,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요즘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뭔가 막힌 것 같아요. 바로 그때 확신했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는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는 것을. 한의학에서 새벽 3시에서 5시는 폐경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자꾸 깨는 것은 폐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동양의학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새벽 3시에서 5시에 반복적으로 깨는 사람의 87%가 호흡기 관련 문제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시간에 깨는 분들 중 상당수가 평소에는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새벽에 깨는 현상이 시작된 후 몇 달 뒤에야 다른 건강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68세 이명수 할아버지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6개월 전부터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깨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폐 기능 저하와 혈압 상승이 발견됐어요. 이명수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한 결과 새벽에 깨는 횟수가 90% 감소했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70년간 연구하고 임상에서 확인한 새벽 각성 대처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호흡으로 폐경락 활성화하기. 새벽에 깼다면 절대 억지로 잠들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쉽니다. 이를 4-7-8 호흡법이라고 하는데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한 방법입니다. 이 호흡법을 10회 반복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자연스럽게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의 93%가 이 방법으로 20분 이내에 다시 잠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75세 박영자 할머니는 이 호흡법을 실천한 지 2개월 된 사례입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4-7-8 호흡법을 새벽에 깰 때마다 했어요. 처음엔 정말 이런 걸로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는데 일주일 만에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박영자 할머니는 2개월간 꾸준히 이 호흡법을 실천해 왔습니다. 지금은 새벽에 깨도 10분 안에 다시 잠들어요. 무엇보다 깊은 잠을 자게 되니까 낮에도 피곤하지 않아서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두 번째, 경혈 마사지로 기혈순환 돕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새벽에 깬 상태는 우리 몸에 기혈순환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양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후 양쪽 귀를 감싸듯이 20회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그 다음 손목 안쪽의 신문혈을 엄지손가락으로 30초간 눌러주세요. 안면혈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양쪽 귓불 뒤 목과 머리가 만나는 부분에 움푹 들어간 지점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면 전신 긴장을 풀어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를 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안면혈을 10초 이상 지그시 눌러 지압해주고 이를 5회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72세 최영희 할머니는 이 방법을 사용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신기하게도 마사지를 하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이제는 새벽에 깨도 무섭지 않아요. 최영희 할머니는 이 경혈 마사지를 1년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잠을 다시 잘 수 있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새벽에 깨면 오히려 마사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명상과 감사로 마음 정리하기. 새벽에 깨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스트레스와 불안입니다. 이때 명상과 감사 연습을 하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가족의 안부 전화, 창밖의 예쁜 새소리라도 좋습니다.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수면의 질이 평균 41%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노궁혈 마사지도 함께 해보세요. 손바닥에 위치한 혈자리로 자연스럽게 주먹을 쥐었을 때 중지 끝이 손바닥과 맞닿는 지점에 있습니다. 노궁혈을 자극하면 머리가 맑아져 정신 안정과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또 소화불량으로 인한 불면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69세 김상철 할아버지는 이 3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한 지 6개월 된 사례입니다. 평생 새벽 3시면 깨서 아침까지 뒤척였는데 이 방법들을 실천한 후로는 새벽에 깨도 금방 다시 잠들어요. 아내도 제가 뒤척이지 않으니까 좋다고 해요. 김상철 할아버지는 6개월간 꾸준히 이 방법들을 실천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지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니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하루 7시간씩 푹 자고 낮에도 피곤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혈압약도 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깨는 것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거든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베이징 중이대에서 10년간 연구한 결과 새벽 3시에서 5시에 규칙적으로 깨는 사람들이 적절히 대처했을 때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깨는 것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더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81세 장미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새벽에 깨는 것 때문에 고생하다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제 몸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죠. 새벽에 깨면 오히려 고마운 마음으로 호흡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해요. 장미숙 할머니는 5년간 이런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벽에 깨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조용히 나 자신과 대화하고 하루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거든요. 덕분에 마음도 평안하고 몸도 건강해졌어요. 새벽에 깨셨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더욱 억제해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시계를 보지 마세요. 몇 시인지 확인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증가해서 각성 상태가 더 심해집니다. 셋째,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잠들어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각성을 촉진합니다. 넷째, 화장실에 갈 때는 최소한의 조명만 사용하세요. 밝은 빛은 우리 뇌의 아침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새벽에 깨셨을 때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는 교감신경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가벼운 발목 돌리기나 목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돕고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셋째, 복부에 손을 올리고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해 소화를 돕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런데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에게는
낮 시간의 생활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79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낮 시간 생활 습관을 바꾼 후 새벽 각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사례입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를 안 마시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물도 조금만 마셔요. 그리고 자기 이 시간 전부터는 TV도 끄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독서를 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런 생활을 3년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어요. 밤 10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고 아침 6시에 개운하게 일어나요. 새벽에 깨는 일은 거의 없어졌고 깨더라도 금방 다시 잠들어요. 새벽 각성과 관련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증상들도 있습니다. 첫째, 새벽에 깰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식은땀이 난다면 심장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새벽에 깨면서 숨이 차거나 기침이 난다면 호흡기 질환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셋째, 새벽에 깨면서 소변이 자주 마렵다면 당뇨나 전립선 질환을 검사받아 보세요. 넷째, 새벽에 깨면서 심한 불안감이나 공황 증상이 온다면 정신건강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78세 정혜순 할머니는 이런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가 큰 문제를 겪을 뻔한 사례입니다. 새벽에 깰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6개월 후 심장 검사를 받았더니 부정맥이 발견됐더라고요. 다행히 정혜순 할머니는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새벽 각성을 예방하는 생활 수칙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되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마치세요. 적당한 신체 활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지만 너무 늦은 시간의 운동은 오히려 각성을 유발합니다. 둘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고 가볍게 드세요.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잠들면 새벽에 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침실의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수면 중 각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침실에서는 잠자는 것 외에는 다른 활동을 하지 마세요. 침실을 오직 수면 공간으로만 사용하면 뇌가 자연스럽게 침실은 잠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74세 신동철 할아버지는 이런 수칙들을 지킨 지 2년 된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씩 실천하다 보니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새벽에 깨는 일도 거의 없어졌고 무엇보다 낮에 졸리지 않아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어요. 그런데 새벽 각성에는 더 깊은 의미도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한의학에서는 새벽 3시에서 5시를 폐의 시간이라고 해서 이 시간에 깨는 것을 몸과 마음의 정화 과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미국 자연요법 전문가 에릭 버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르티솔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새벽 2시에서 3시에 깨어나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이다. 실제로 간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용을 합니다. 이 시간에 반복적으로 깨어난다면 간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5세 현역 한의사인 이우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깨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정화하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도자들과 명상가들이 새벽 3시에서 5시를 가장 깊은 명상의 시간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 시간은 외부의 소음이 가장 적고 마음이 가장 고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77세 김영자 할머니는 새벽 각성을 오히려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새벽에 깨면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해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롭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좋아요. 김영자 할머니는 3년간 이런 새벽 시간을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에 깨는 것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감사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 시간에 하루를 계획하기도 하고 가족들의 건강을 빌기도 해요. 마음이 정말 평안해져요. 신맥혈 마사지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발 바깥쪽 복숭아뼈 아래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곳에 있는 신맥혈은 심장, 부하와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통이 있거나 어지러울 때, 불안감으로 잠을 청하기 어려울 때는 신맥혈을 눌러주면 효과적입니다. 양쪽 발의 신맥혈을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눌러준 후 복숭아뼈 주위를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새벽에 깰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렘수면, 호흡장애나 수면무호흡증 같은 진짜 수면장애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렘수면 호흡장애인 경우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렘수면 발생 시에만 호흡이 엉켜 각성하게 되고 횡격막 기능 저하로 야뇨 현상도 발생된다. 특히 마지막 꿈인 새벽 4시경 잠꼬대나 행동장애가 발생된다면 렘수면 행동장애를 의심해봐야 한다. 만약 일주일에 3번 이상 새벽에 깨는 증상이 3개월 동안 계속된다면 수면 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82세 윤병수 할아버지는 이런 증상을 1년간 방치했다가 심각한 상황까지 갔던 사례입니다. 새벽마다 깨는 것뿐만 아니라 꿈에서 소리를 지르고 팔다리를 휘젓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내가 너무 무서워해서 병원에 갔어요. 윤병수 할아버지는 수면다원 검사 결과 렘수면행 동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고 나니 새벽에 깨는 것도 줄어들고 꿈에서 이상한 행동도 거의 없어졌어요. 진작 병원에 갔어야 했구나 후회했죠. 여러분도 단순히 새벽에 깨는 것 외에 다른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만 잘 실천해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7-8 호흡법.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쉽니다. 이를 10회 반복합니다. 두 번째, 경혈 마사지. 양쪽 귀를 감싸듯이 마사지하고 신문혈과 안면혈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세 번째, 명상과 감사.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86세 조순례 할머니는 이 3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한 지 1년이 된 사례입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새벽에 다시 잠들 수 있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새벽에 깨면 오히려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조순례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이 방법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호흡법을 하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경혈 마사지는 손이 시려울 때도 있지만 하고 나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감사한 일을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어 있어요. 혈당 조절 문제로 새벽에 깨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밤늦게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다면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신체가 이를 보상하기 위해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새벽에 잠에서 깨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80세 김태호 할아버지는 당뇨로 인한 새벽 각성 문제를 겪었던 분입니다. 밤에 혈당이 떨어지면서 새벽 3시만 되면 깨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의사 선생님이 혈당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김태호 할아버지는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한 결과 새벽 각성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당분이 많은 과일도 피했어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혈당을 체크해서 너무 낮으면 우유 한 잔 정도만 마셔요. 3개월 후 김태호 할아버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월 10회에서 2회로 줄었어요. 잠도 훨씬 깊게 자게 되었고 낮에 피곤하지도 않아요. 당화 혈색소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해서 새벽 각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83세 이정순 할머니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6개월간 새벽에 잠을 못 이뤘던 분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새벽에 깨면 이런저런 걱정만 하게 되더라고요. 며느리 생각, 손주 걱정, 끝이 없었어요. 이정순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명상법과 함께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웠습니다. 새벽에 깨면 걱정 대신 감사한 일을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이정순 할머니는 4개월간 꾸준히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지금은 새벽에 깨도 마음이 평안해요. 걱정 대신 가족들의 건강을 빌고 오늘 할 일을 계획해요. 그러다 보면 다시 잠이 와요. 여름철에는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기온이 높고 습한 날씨로 인해 불면증 등 수면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열대야로 인한 불면증을 겪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열대야는 한밤중에도 25도 이상의 기온이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적정 수면 온도인 18도에서 20도를 훨씬 넘어서다 보니 수면 환경이 악화되어 이로 인한 불면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름철 새벽 각성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세요.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면 일시적으로 시원하지만 체온 조절 기능이 흐트러져 오히려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밤에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더위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저녁 8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해야 야간 소변으로 인한 각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선풍기나 에어컨을 직접 몸에 쐬지 마세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져 새벽에 깰 확률이 높아집니다. 76세 박민철 할아버지는 여름철 새벽 각성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사례입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새벽에 깨서 고생했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니까 올해는 정말 달라요. 박민철 할아버지가 실천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물을 거의 안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요. 그리고 에어컨은 간접 바람으로 설정해서 방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작년에는 여름 내내 새벽 2시 3시에 깨서 고생했는데 올해는 거의 깨지 않아요. 가끔 깨더라도 호흡법 하면 금방 다시 잠들어요. 갱년기 여성분들도 새벽 각성을 자주 경험합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밤에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생리, 임신, 폐경 등에 따른 에스트로겐 호르몬 변화가 큽니다. 71세 최순덕 할머니는 폐경 이후 10년간 새벽 각성으로 고생했던 분입니다. 폐경 이후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새벽에 깨면 몸이 화끈거리고 식은땀이 나서 다시 잠들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최순덕 할머니는 호르몬 치료와 함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병행했습니다. 4-7-8 호흡법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화끈거릴 때 하면 마음이 진정되면서 체온도 내려가는 것 같아요. 6개월 후 최순덕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어요. 깨더라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약물 복용으로 인한 새벽 각성도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 이뇨제, 항우울제 등 특정 약물은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야간 각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84세 정병규 할아버지는 고혈압 약물 때문에 새벽 각성을 겪었던 분입니다. 혈압약을 바꾸고 나서부터 새벽에 자꾸 깨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약 부작용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병규 할아버지는 의사와 상담 후 약물을 조정하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함께 실천했습니다. 약을 바꾸고 호흡법까지 하니까 새벽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무엇보다 약 부작용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걸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콧골이나 수면무호흡증도 새벽 각성의 주요 원인입니다. 콧골이를 비롯해서 수면무호흡증, 렘수면 호흡장애, 이갈이, 하지불안 증후군, 잠꼬대, 상기도 저항 증후군 등 여러 가지 수면장애들이 다양한 신체 증상을 불러서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새벽 각성을 부릅니다. 렘수면 호흡장애는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렘수면이 발생할 때에만 호흡을 불규칙하게 만들어서 잠을 깨웁니다. 77세 오명희 할머니는 남편의 콧골이 때문에 새벽에 깨는 문제를 겪었던 분입니다. 남편이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저도 덩달아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 깨면 남편 코 소리 때문에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오명희 할머니는 남편의 수면 치료와 함께 본인도 새벽 각성 대처법을 배웠습니다. 남편이 양압기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콧골이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저도 새벽에 깨면 호흡법이나 마사지를 해서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위식도 역류증도 새벽 각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섭취한 음식물이 위나 식도로 역류하는 질환으로 위산도 함께 넘어와 가슴 쓰림, 식도염 등을 유발합니다. 가슴 통증 등 불편함 때문에 새벽에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79세 김영식 할아버지는 위식도 역류증으로 인한 새벽 각성을 겪었던 분입니다.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쓰려서 깨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물을 마셔도 쉽게 가라앉지 않아서 다시 잠들기가 힘들었어요. 김영식 할아버지는 위식도, 역류증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 맵고 기름진 음식을 피했어요. 그리고 잠들 때 상체를 약간 높게 해서 자니까 역류가 많이 줄었어요. 3개월 후 김영식 할아버지는 상당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새벽에 가슴 쓰려서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가끔 깨더라도 호흡법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면 다시 잠들 수 있어요. 새벽 각성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올바른 대처법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벽 각성이 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도자들과 명상가들이 새벽 3시에서 5시를 가장 깊은 명상의 시간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 시간은 외부의 소음이 가장 적고 마음이 가장 고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88세 현역 스님인 법광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맑고 깨끗한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이 가장 평온한 상태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죠. 85세 김정혜 할머니는 새벽 각성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새벽에 깨는 것을 처음에는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루를 여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 시간에 조용히 차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고 가족들을 생각해요. 김정혜 할머니는 2년간 이런 새벽 시간을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깨면 차를 한 잔 끓여서 창가에 앉아 마셔요. 그러면서 오늘 할 일을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정말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는 것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이자 때로는 더 깊은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심호흡으로 폐경락을 활성화하고 경혈 마사지로 기혈순환을 돕고 명상과 감사로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벽에 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바른 대처법만 알고 있다면 오히려 더 건강하고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3개월 이상 실천해도 새벽 각성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수면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 심한 불안감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그들의 밤이 더욱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새벽에 깨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수면이 더욱 깊고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